셀트리온 3사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면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46%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1.69%, 제약은 마이너스 0.92%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 종목 모두 연이틀 하락세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강 상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향후 셀트리온 그룹 3사가 합병을 진행을 할 때 과연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자로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통합된 홀딩스 아래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이제 3사의 합병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합병 시 합병 비율이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과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또 어떠한 상황들이 나왔을 때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께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작년 7월 16일부터 합병을 진행을 했던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나면요, 이와 같이 합병 일정에 대한 공시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녹십자 랩셀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사회 결의일이 7월 16일이었고요. 그리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이 9월 13일이었습니다. 이 주총을 통해서 합병이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반대하는 주주들은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간이 나와 있고 얼마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라는 가격도 정해져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 합병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합병 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176조 5항에 보시면은 합병의 요건,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합병 가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그 다음에 최근 일주일간 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 1의 종가, 요 세 가지 가격에 따라서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 요 세 가지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합병 비율 산정 방법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가중 산술 평균 종가, 이것을 A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일주일간 가중 산술 평균 종가, 이것을 B라고 두고, C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종가,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A, B, C 값이 나오잖아요. 이 세 개를 합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합병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3사 각각의 합병 가액이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의 합병 가액이 3개가 나오잖아요. 요 3개를 다시 비율로 정하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1로 보고 나머지를 소수점으로 몇 대 몇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이 가중산술 평균 종가, 이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거 역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경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회사의 각각의 합병 가액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녹십자 랩셀의 합병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이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봤듯이 세 가지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A, B, C를 구하고, 그리고 이 A, B, C를 합쳐서 3으로 나누면 합병 가액이 나오는 것이죠. A는 1개월이니까요. 합병 기산일이 7월 15일이기 때문에 1개월을 앞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주일 역시 마찬가지죠.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가서 일주일이니까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되는 것이고 최근일 종가는 합병 기산일인 7월 15일 날 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종가와 거래량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가중산술 평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종가 곱하기 거래량 해서 또 값을 하나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요 종가 곱하기 거래량 하면 값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치를 다 예를 들기는 그러니까요, 일주일치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일주일 가중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먼저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종가 곱하기 거래량을 값을 나온 것을 모두 다 합치는 거죠. 합친 다음에요, 이 값을 바로 거래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같은 기간 내에 일주일간의 거래량을 합쳐서 이것을 1로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2로 보게 되면요, 바로 2번 즉 종가 곱하기 거래량 숫자를 합친 것을 나누기 다시 1로 나누게 되면요, 104,029원이 나오는 것이죠. 이 값이 일주일간의 가중평균 종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한 달치를 다 계산을 하면은요, 이 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104418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종가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2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값을 모두 합쳐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3으로. 그렇게 하면은 102,882원이라는 합병 가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녹십자 셀의 합병 가액도 계산을 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께서 다 일일이 계산해서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합병 공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녹십자 랩셀의 합병 가액이 102882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할인 또는 할증은 없음이잖아요. 상장회사 길이의 합병에서는요, 할인이나 할증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회사의 합병 가액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녹십자 랩셀은 102,882원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녹십자 셀은 41,395원이 되는 것이죠. 이 가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것을 1로 두고 그 비율을 계산을 하면은 1대 0.4023542 이렇게 나눈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병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합병 비율은 결국은 합병 가액으로 정해지는데, 합병 가액은 종가, 즉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달려있다. 그 기간이 1개월, 일주일, 그리고 이사회 바로 전날의 종가, 이 세 가지 가격으로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각각 회사들의 합병 가액이 결정이 되면은 셀트리온을 1로 놓고 나머지 0.몇 프로, 0.몇 프로 이렇게 1대 0.몇 대 0.몇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합병 이전의 1개월간의 주가 움직임, 그리고 일주일간의 주가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세 종목의 주가가 높은 가격이든 아니면 낮은 가격이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 기간의 한 달과 일주일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의 결정은 주가가 30만원일 때 합병을 하든 17만원일 때 합병을 하든 그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합병 비율 결정은 그렇다 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이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176조 7항에 보시면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 권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사회 결의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일주일 이렇게 세 개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시면요, 간단하게 역시 2개월, 과거 2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 종가, 그리고 1개월, 일주일, 요 세 개를 모두 다 합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 3을 하면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각 회사별로 모두 다 결정이 되겠죠. 합병을 반대를 하는 주주들이 나는 합병에 반대를 하는데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 주식은 회사에서 사라. 나는 합병 반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사 주식 가지고 있기 싫다. 얼마에 살 것이냐. 그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각 회사별로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주가 수준이 높은 수준, 즉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30만원이다 치면은요, 높은 30만원에서 했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올라가겠죠.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력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이 반대하는 주주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가 수준이 낮을 때는 희망이 없다, 이거라도 받고 나가겠다 심리가 강하지만 주가가 올라가고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심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요, 합병을 할 때는요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합병이 무산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하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되는 경우죠.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니까요. 합병이 주총에서 승인이 되면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과정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잖아요.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의 경우는요, 각 회사별로 주식 매수 청구 금액 총액이 1,50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합병이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시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그룹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합병을 할 때 공시사항에 보시면요,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이 얼마다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총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 합병이 무산된다, 이렇게 공시를 다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합병에 많이들 참석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합병이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두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는 셀트리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소액주주 비중이 67.49%가 되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소액주주 비중이 55.50%잖아요. 제약은 45.0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병을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할 것인지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가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합병 비율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식 매수 청구권에 관련해서도요, 주가 수준과는 관계없이 장단점이 다 있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합병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숫자를 줄이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수급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렸듯이 합병 시기는요,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기 합병을 하면요, 합병한다 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합병을 했을 때 현재의 실적을 봤을 때는요, 이런 상황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합병 이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심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주력 부문인 바이오 쪽의 실적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진단키트 부분은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주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미가 약하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2억의 매도 우위였고요. 연기금은 8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계 창구를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JP모간 쪽이 매수 매도 양쪽에서 다 왔다 갔다 정신없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늘 공매도량은 4만 1000주대로 약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워낙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7386주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 하에서 소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빠진다 해서 우려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한번 빠지고 나면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30억의 매도 우위, 그리고 연기금도 28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전일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48,000주 매도입니다. 창구별로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가 매수 매도 양쪽 편에 다 있잖아요. 매도 규모가 더 많은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역시 거래 없는 조정의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6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 공매도량은 7000주대로서 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6700주 매수 우위를 보인 모습입니다. 창구별로는 JP모간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 종목 모두 지금은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고
또한 실적 부분에서도 바이오 쪽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쪽의 매출만 보신다면 지난 1분기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2분기, 3분기, 4분기보다는 증가하는 숫자였기 때문에요. 주력인 바이오 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가지고서는요, 시장에서 주가에는 크게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미흡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주력인 바이오 쪽의 매출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지는 시점, 이러한 시점이 왔을 때 합병을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한 바이오 쪽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원래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램시마 SC의 실적이란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상황들을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